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P칩, 5G, 통합칩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업계는 모처럼 만에 5G라는 호재를 만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칩 개발 경쟁이 활발합니다. 최근 대만의 디지타임스에는 국내 언론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하웨이와 영국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 암과의 관계에 관련한 기사였는데요. 뉴스의 핵심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암테크 심포지엄 2019라는 심포지엄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 참석한 암차이나, 그러니까 암의 중국 법인 대표 같습니다. 여기 대표로 있는 앨런 우라는 사람이 나와서 암은 하웨이 등 중국의 암 파트너들에게 반도체 설계 자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우는 암은 중국 내에 200개가 넘는 협력 파트너를 갖고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온칩의 95%가 암의 반도체 IP를 사용해서 개발되고 만들어진다는 점을 가시했습니다. 특히 암은 미국이 아닌 영국 기반의 기술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왜 중국이 이 시점에서 암을 자기들 테크 심포지엄에 초대해서 암이 중국 기업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도체 설계 자산을 제공할 것이고 암의 설계 회로가 V8이든 V9이든 영국 기술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암이 미국 편을 들어 중국 하웨이 등의 거래 제한에 나서면서 중국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행사에 암 관계자를 초대해서 이런 거래 제한에 세기를 받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 제한은 오래 가지 못하고 암도 중국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영문 기사 제목 자체도 Arm pledged technology support to Chinese company입니다. 암이 중국 회사들에게 기술 지원을 맹세했다, 이런 내용이죠. 헤드라인도 꽤 자극적인데요. 아마 암 본사 인물을 초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에 실패해서 암의 중국 법인 대표를 데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칩 경쟁을 한번 정리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심포지엄은 하웨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웨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5G 폰 메이트 30에 들어간 칩은 5G 모뎀 칩과 AP를 하나의 칩에 담은 5G 통합 칩이었는데요. 하웨이사에서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칩입니다. 하이실리콘의 AP 칩 브랜드가 기린인데 바로 기린 990 5G가 정식 통합 칩 명칭인데요. 사실 이 메이트 30의 경우 전세계 최초로 5G 통합칩이 적용된 최초의 스마트폰이라는 점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구글과의 거래가 막히면서 서구권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탓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았지만 이 하이실리콘의 기린 990 5G 칩도 암과의 거래 제재로 타격을 받아서 최신 암 설계 자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기린 칩의 경우 미국의 하웨이 제재로 암의 코어텍스 A77 대신에 구형인 코어텍스 A76을 썼습니다. 이 코어텍스는 CPU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구역에 회로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사실은 기술인데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신상품입니다. 그러니까 A77 대신에 A76, 더 낮은 숫자의 제품을 썼으니만큼 더 구형이라는 얘기죠. 제품이. 이 세계 최초로 5G 폰에 적용된 칩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사양이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중국의 설계 능력은 이제 한국과 미국 등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당장 삼성, 퀄컴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팹리스 쪽입니다. 이 설계 쪽인데요. 그런데 암과의 거래가 제한되면서 이 중국 업체로서는 문제가 난 것입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암 관계자들을 자기들 행사에 불러서 압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보면 그만큼 칩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칩 비즈니스에서 최근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5G 통합칩 경쟁이고, 또 하나는 지난 4월에 극적으로 합의된 애플과 퀄컴의 소송전이었습니다. 이 소송전도 사실 스마트폰의 최대 호조인 5G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에 더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극적으로 하회했지만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5G 관련 칩 비즈니스 구도도 명확해졌는데요. 이 4G까지 애플의 모뎀 칩은 인텔이 공급해 왔습니다.
AP칩을 직접 생산하는 애플은 인텔로부터 모뎀 칩을 받아서 아이폰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인텔이 5G 폰에 맞는 5G 모뎀 칩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기업 간 밀월 관계가 위험에 빠졌고, 이 애플과 퀄컴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애플은 앞으로 퀄컴에서 5G 모뎀 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은 사실상 스마트폰용 5G 모뎀 칩 개발을 접고 PC 모뎀 칩 개발에 주력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CPU 독점 사업자인 인텔로서는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도 만약 애플과 퀄컴의 소송전이 최악으로 갈 경우 애플이 결국 5G 모뎀 칩을 하웨이로는 맡길 수 없으니 삼성에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가능성은 낮다고 봤는데요.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에 다시 칩을 맡긴다는 게 꺼림직했을 것이고, 5G 모뎀 칩의 경우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큽니다. AP칩과 합쳐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데 따른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올 한해 칩 비즈니스에서는 암의 중국 하웨이 거래자 제한, 그리고 애플과 퀄컴의 소송전 마무리가 가장 큰 이슈였고, 아직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 통합칩은 정말 좋은 것일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전처럼 모뎀칩과 AP칩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정말 통합칩에 비해서 별로인 것인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흔히 통합칩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활용과 전력 절감입니다. 스마트폰 내부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서 설계 편의성이 좋아지고, 하나의 칩에서 통신도 주고받고 데이터 연산도 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껴서 배터리도 더 오래 간다는 게 통합칩의 장점인데요. 특히 통합칩의 경우에는 모바일 분야에서 5G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바일 AP 세계 1위인 미국의 퀄컴과 대만의 미디어텍도 5G 통합칩을 현재 개발 중인데, 양산 시기를 내년 1분기, 내년 3반기 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웨이가 남들보다 먼저 5G 통합칩을 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애플의 경우는 아직도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5G 스마트폰에 통합칩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애플은 모뎀칩과 AP칩을 따로 넣는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통합칩이 좋으려면 이익이 더 나야 합니다. 통합칩을 만들어서요. 통합칩으로 단위 면적을 줄이고 제품 가격을 싸게 내놓아 사람들이 많이 사가서 이익이 많이 나거나, 스마트폰 가격 자체를 비싸게 내놓아도 폰 성능 향상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가 높아서 잘 팔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칩을 하나로 합칠 이유는 낮아지는 것이죠. 스마트폰 업체는 통합칩을 선호하지 않게 되고, 팹리스에게도 야 그냥 이전대로 통합칩 만들지 말고 모뎀칩, AP칩 따로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개발 경쟁에서는 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암이 독식해온 반도체 설계 시장에 집단 지성에 기반한 공짜 설계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뉴스인데요. 리스크5라는 업체가 반도체 핵심 기술인 설계도를 팹리스에 공짜로 공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회사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 팹리스들에게 반도체 IP를 돈을 받고 파는 암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리스크5 같은 회사가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누구에게나 오픈된 것은 가치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망고의 진리에 가깝다는 생각인데요. 이 리눅스도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과 사람들은 돈을 내고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와 리눅스의 위상 차이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암이 지난 수십 년간 설계에 맞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해 왔는데 그걸 뛰어넘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칩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